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우여곡절 끝에 치른 비엔나에서 열린 멕시코와 A매치 평가전에서 2대3으로 결과만 보면은 석패,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볼 일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많이 엇갈릴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이게 이제 경기 기록인데요. 멕시코가 슈팅을 23개나 했고 대한민국 7개 했습니다. 유효 슈팅 8대4. 멕시코가 유효 슈팅이 8개밖에 없긴 합니다만 사실 살짝 빗나갔던 슈팅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담한 수비를 노출한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우리 대표팀이 선제골을 넣었을 때의 상황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올려준 크로스를 황의조 선수가 아주 가볍게 성공시키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조합에 건재한 어떤 그 위용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그런 순간이었죠. 하지만 뭐 이게 전부였고요. 사실 그 이번 대표팀 벤투 감독이 원했던 축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이탈자들이 있었잖아요. 뭐 김민재, 김영권 선수는 소속팀이 거부를 해서 차출을 하지 못했었고 또 그 사이에 또 코로나 또 확진자 선수가 6명이나 나오면서 풀 전력을 가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날 선발 라인업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약간 의외였던 것은 벤투 감독이 이제 그 3백 이제 사실상 5백이죠. 4백이 아니라 이제 5백을 택했다는 것인데 그동안 세 번, 제 기억에 3번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벤투호가 3백을 썼는데요. 세 번 다 경기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뭐 결과도 그렇게 썩 수월치 않았었고 하지만 플랜 B 차원에서 특히 강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수비를 우선하는 전술을 펼 것인가. 벤투 감독의 그 구상에 답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도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멕시코가 우리가 멕시코랑 자주 만나기도 하고 아무래도 북중미 팀이기 때문에 좀 쉽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피파 랭킹 11위예요. 이탈리아, 네덜란드, 뭐 독일 이런 팀들보다 높습니다. 만만치 않은 팀이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뭐 1.5군 정도 라인업이라고 한다면 멕시코는 한 1.1군, 2군, 1.2군 뭐 이 정도 굉장히 최정예 멤버로 왔기 때문에 사실 쉬운 상대가 아니긴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낯선 3백을 썼고 게다가 지금 보시면은 3백 중에서 권경원 선수 한 명을 빼고 나머지 정우영, 원두재 둘 다 수비형 미드필더잖아요. 미드필더로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들을 내려서 3백에 썼다는 거.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얼마나 후방 빌드업에 천착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선발 라인업이었습니다. 게다가 왼쪽에 이주용, 오른쪽에 김태환 역시도 물론 두 선수가 K리그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대표팀에서 주전급 풀백들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가 완전 초토화됐고요. 특히 중앙에서도 일단 수비 상황에서 너무 좀 불안했었고 무엇보다도 원도제하고 이 정우영 선수를 최후방 수비로 내린 것은 패스로 후방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인데 멕시코의 이날 전방 압박이 정말 위협적이었고요. 그래서 뭐 빌드업 자체가 되질 않았습니다. 후방에서 만들어 오는 어떤 빌드업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손흥민, 뭐 황의조, 뭐 이재성까지도 이렇게 쓰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공격 기회를 잡는 장면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빌드업이 아니라 빌드 다운을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빌드업에서 올라가질 못하고 계속 멕시코 압박에 밀리다 보니까 백패스가 많았고 횡패스가 많았고 또 이것들이 잘리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공격하다가 잘리면 상대 지정에서 잘리기 때문에 끊기기 때문에 상대가 넘어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수비를 다시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진영에서 빌드업하다가 뺏기니까 워낙 위험한 상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감독의 전술적인 어떤 요구, 감독의 어떤 꿈과 우리 팀이 잘할 수 있는 축구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 권경원 선수가 막판에 만회골을 넣어서 우리가 2대3 한 골차로 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내용상으로 뭐 참패한 경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특히 우리가 후반전 중반에 짧은 시간에 연속골을 내주면서 지금 대량 실점을 했던 것은 좀 우리가 부가적으로 굉장히 좀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비진들이 볼을 많이 만지고 또 체력적으로도 상대와 경합하는 과정이 많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지금 사라진 어떤 그런 상황에서 연속골을 내줬거든요. 그래서 원래 포지션이 아닌 선수, 소속팀에서 특히 그 포지션에 뛰지 않는 선수를 대표팀에 불러서 그 포지션에 뛰게 하는 어떤 그러한 기용의 어떤 좀 어려움, 그리고 과연 우리 대표팀이 어릴 때부터 그런
축구를 해오지 않은 선수들로 구성이 된 팀이 후방 빌드업 축구를 메인 전술, 메인 어떤 축구 철학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그런 굉장히 심도 높은 그런 고민거리를 안겨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성용 선수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기성용처럼 걸출한 한국 축구사에 과연 이런 선수가 나올까 생각이 들 정도의 이런 미드필더가 없는 상황에서 후방 빌드업 만들어 나간다는 게 우리가 지금 3백도 그렇습니다. 그 앞쪽에 손준호 선수하고 오늘 주세종 선수가 섰는데 이 조합 자체가 상대 압박을 버텨내지 못하니까 기성용 선수처럼 상대가 아무리 강한 압박을 해도 뭐 완전히 뿔을 지켜내고 방향 전환을 시켜주는 어떤 그런 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빌드업이 상대 압박도 이겨내야 되고 시야도 갖춰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강인 선수의 부재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기용이 됐어요. 기용이 후반전 돼서 한 20분 정도 뛰면서 이 권경원 선수의 골을 코너킥으로 만들어내기도 했었던 이강인 선수. 하지만 선발로 나오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강인 선수가 우리가 포백을 쓴다고 봤을 때 포백 앞쪽에 투미들 자리가 원래 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빌드업 축구에서라면 이강인 선수의 기용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탄압방이 좋은 선수고 또 약간 멀리 우리 공격수들하고 먼 위치에서도 전달력 있는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기용도 또 백승호 선수가 지금 올림픽 대표팀에 가 있습니다만 백승호 선수의 존재 이런 것들 또 황인범 선수도 오늘 코로나 때문에 발탁이 전 명단에 제외가 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제한된 선수 구성상에서 우리가 빌드업 축구를 구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시합이어서 벤투 감독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2차 예선 최종 예선 남아 있는데 최근 아시아 축구의 수준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우리가 막 가둬놓고 때릴 수 있는 팀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후방 빌드업 축구를 자신 있게 이렇게 구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오늘 왼쪽 윙어로 출전했는데 좀 결국 풀타임도 뛰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걱정했던 대로. 그런데 참 안 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축구팀 그러니까 지금 벤투 감독이 특히 이날은 라인을 굉장히 5백까지 쓰면서 낮추고 역습 속공을 노리는 축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축구에 손흥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멕시코 수비진들이 뭐 3명, 4명씩 에워싸는 모습 우리가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손흥민이라는 걸출한 선수가 없다면 더더욱 이 전술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실수가 없었고 뭐 어쨌든 황희 선수 골도 만들어냈습니다만 순간순간 번뜩이는 모습을 만들어낸 것은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십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손흥민급의 선수를 가지고 있는데 손흥민에게 의존 안 할 수가 없죠. 뭐 우리가 정말 축구 강호 선수층이 두터운 팀은 또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에 대한 생각 우리가 정예 멤버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과연 수준 있는 팀을 만났을 때 빌드업 축구를 구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것이냐 그런 고민거리 안겨줬고요. 그리고 우리 높이 수비하는 상황에서 제공권 너무 약합니다. 세피스 수비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확실히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하프 스페이스 공간 수비가 너무 안 됩니다. 후방에서 멕시코 선수들이 수비 쪽에서부터 공을 길게 때려줄 때 단순히 뒷공간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 공간 그러니까 보통 메잘라들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사이드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 그 공간으로 계속 볼을 찔러주는데 이거를 거의 8, 90%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 골키퍼가 좀 더 앞쪽으로 움직이게 해서 골키퍼가 스위퍼 역할을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를 더 가지고 그 선수가 좌우로 쓸고 다니게 만들든지 좀 그런 전술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호들 많았을 때 우리가 털릴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 평가전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정말 끔찍했던 시합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벤투 감독이 이걸 좀 슬기롭게 풀어 나갈 수 있는 감독이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네. 카타르전은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카타르전을 하는 현재로서는 카타르전 취소 안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추가 확진자 나오지 않고 선수들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이번 11월 A매치 주간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볼리TV 서영우였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